네, 안녕하세요. 가기만입니다. 5월 판매량이 나왔습니다. 5월, 잔인한 달이죠. KG가 부진했다. 르노는 더 부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야, 전기차 분위기가 영 안 좋습니다. 이제 전기차 망한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화제의 신차 쉐보레 트랙스는 인기 좋습니다. 이번 5월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건지 이런 얘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5월달 판매량을 살펴보면요, 전체 판매량 몇 대인가요? 13만 389대입니다. 지난 4월달 판매량이 12만 8,538대. 뭐 비슷합니다. 작년 5월에는 11만 9천대니까 작년에 비해서는 8%나 증가한 겁니다. 꽤 늘었어요. 사실 우리가 작년 말에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진다고 하면서 내년에는 자동차 회사들 다 망할 거다, 뭐 다 취소한다, 큰일 났다, 뭐 이랬는데 막상 다 치고 보니까 뭐 그 정도는 아니네. 금리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뭐 그렇게까지 영향을 안 받네.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 하구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았어?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근데 그래도 업계가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왜냐면 이게 차가 출고돼서 등록되는 게 기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많이 쌓여 있으면 그 계약된 분들한테 차를 주는 거예요. 그 계약이 소진되면서 이 숫자가 늘어나는 거지 계약되는 숫자 자체가 늘어나진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는 차는 이미 작년에 주문을 다 한 사람들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는 이 계약이 더 늘지 않으니까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현대가 산타페를 내놓잖아요. 기아는 소렌토 페리, 카니발 페리 이런 차들을 신차로 줄줄이 내놓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판매 대수 전체를 놓고 보면 작년보다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또 예상됩니다. 자, 그럼 우선 브랜드별 판매 순위를 살펴보겠습니다. 2023년 5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적게 판 브랜드 어디일까요? 6위 르노코리아입니다. 1778대. 아쉽습니다. 아주 심각해요. 지난달보다 더 떨어졌거든요. 지금 이게 신차가 없어서 이거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SM6 타봤고 XM3도 타봤는데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은 승차감이나 뭐 디자인이나 XM3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력에서도 2천만 원이잖아요. 이거 제대로 팔아봐야죠. 이거 XM3가 지금 장안의 화제 토레스보다 200만 원이나 싼데 충분히 팔 수 있죠.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열심히 해주세요. 그리고 참 얼마 전에 보니까 르노 마스터 환경부 배출가스 인증 받았잖아요. 이게 재인증 받았거든요. 재인증 받았다는 거는 다시 나온다는 얘긴데 이상하게 그걸 단종시켰죠. 그거 다시 나와야죠. 나와서 제대로 한번 싸워주세요. 현대가 앞으로 포터 디젤, 봉고 디젤 이제 택배차로 못 쓰게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여기 틈새를 잘 노려야죠. 개조를 하든 어떻게 하든 자동 변속기로 꼭 내놔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기차로 나오면 더 좋고요. 전기차로 바꾸겠다는 얘기가 예전부터 있었는데 르노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 될 이유는 없잖아. 마스터 전기차 괜찮을 것 같은데 포터 전기차보단 낫잖아. 자, 다음은 5위 쉐보레입니다. 4758대를 팔았네요. 그래도 올 초에 비하면 판매량이 많이 올랐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긴 한데요, 지난달에 비해서는 판매량이 400대가량 오히려 줄었습니다. 트랙스 인기 좋다는데 왜 판매량이 줄었나? 사실은 여기 비밀이 있죠. 400대 어서 많이 본 숫자야. 왜냐면 스파크가 매달 400대씩 팔렸었어요. 근데 스파크가 재고 판매가 지난달을 끝으로 다 팔렸습니다. 이제 없으니까 이렇게 스파크 판매 대수 400대가 쏙 빠지네요. 아쉽습니다. 자, 4위는 KG 모빌리티입니다. 판매량은 4809대. 와, 간발의 차이입니다. 이거 4위 유지할 수 있을까? 판매량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KG가 신차를 내놓느라고 여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이럴수록 더 잘해야 될 텐데 살짝 불안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렉스턴도 새롭게 나왔고 티볼리도 저렴하게 나왔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KR10 호란도라는 이름으로 내년에 나온다고 하죠. 전기차도 이제 나올 겁니다. 이제 LFP 배터리를 장착한 호란도 이모션도 나올 거고 전기차 토레스도 나올 거고 LFP 배터리니까 가격도 저렴할 거고, 이런 것들 생각해보면 지금은 조금 불안감이 있지만 연말에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차 제때 잘 내놔서 완전히 새로운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자, 3위는 제네시스입니다. 12,428대. 와, 제네시스 상당한 판매 대수잖아요. 올 3월부터 계속 12,000대 넘게 팔고 있어요. 어떤 특정한 차가 신차로 뭐 갑자기 인기를 끈다 이게 아니거든요. 브랜드 자체가 완전히 올라섰습니다. 지금 GV70, G80, GV80, G90 이런 차들이 다 고루고루 잘 팔려요. GV90은 G70은 또 왜 아무튼 지금 이렇게 제네시스 브랜드가 국내에서는 뭐 내놓기만 하면 잘 팔리네, 이렇게까지 잘 팔려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해외에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죠. 이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니 무슨 전국체전 나가나 이런 분들 계시던데 아닙니다. 그래도 지금 꽤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빠르게 발전하는 브랜드는 거의 없죠. 미국 캘리포니아 가보세요. 캘리포니아에서도 아주 심심찮게 보이는 정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는 건 하이브리드 왜 없냐, 전기차 왜 이렇게 적냐, 뭐 이런 아쉬움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제네시스 앞으로 세계 최고의 럭셔리 브랜드가 꼭 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자, 2위는 기아입니다. 5364대. 야, 기아 작년보다 많이 팔았어요. 그런데 현대에 밀렸습니다. 역시 기아는 그 정도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 아닙니다. 기아가 아직 신차가 한 대도 안 나왔어요. 올해 아직 없습니다. 근데 곧 EV9이 나오기 시작하죠. 모닝 새로 나오죠. 소렌토 새로 나옵니다. 카니발 새로 나오고 K5 페이스리프트 나오죠. 레이 전기차도 나옵니다. 그렇게 5개 차종이 나오는데 뭐 물론 풀체인지는 없는데 이 차들이 다 나름대로 잘 나가는 차들이거든요. 이거 다 나오게 되면 판도가 뒤집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하반기에는 현대를 제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기아도 화이팅입니다. 자, 1위는 두구두구 1위는 현대차입니다. 56,252대 팔았네요. 어우, 많이 팔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훨씬 많이 팔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현대가 굵직한 신차들을 많이 내놨어요. 작년 말에 그랜저가 나왔고 그 그랜저가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는 데다가 상반기에 코나 나왔죠. 아반떼 페리 나왔죠. 소나타 페리 나왔죠. 그러면서 현대가 지금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데 올 초부터는 기아한테 1등을 뺏기지 않고 줄곧 도맡아서 1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고 시기도 많이 짧아졌어요. 반도체 이슈도 없으니까 이제 출고도 그냥 팍팍팍 밀어주면서 1등을 여유있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하반기에 산타페가 나오는데 야, 이거 산타페 나오면 얼마나 잘 나가려고. 네, 서론이 길었고요. 5월의 판매 순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6위 현대 구형 코나입니다. 10대. 55위 쉐보레 볼트 EV입니다. 판매량은 13대. 볼트 EV 단종되면 안 되는데 이거 왜 단종이 되는 거죠? 단종될 때 되더라도 우리나라에 배정 좀 해줘라, 이 사람들아.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겠다는 사람한테는 좀 주고 나서 단종해도 늦지 않잖아요. 그리고 단종돼 버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 계약 위반 아닙니까? 계약 위반이면은 최소한 계약금 더블 주고서 뭘 하든가. 단종할 거면은 일단 토해 내고 단종하세요. 자, 54위는 쉐보레 이코녹스입니다. 15대. 이코녹스가 여기 있을 차가 아닌데 참 좋은 차인데 말할 방법이 없네. 53위 쉐보레 타호고요. 52위 현대 아반떼 N입니다. 아반떼 N이 이럴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반떼 N 구형이에요. 신형이 나오게 되면 아마 인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걸로 믿습니다. 51위는 기아 스팅어입니다. 판매량은 45대. 그런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기아 홈페이지에서 봐도 스팅어가 없네요. 저희 회사에도 PD님이 스팅어 타시는데 안타깝습니다. 아닌가? 오히려 레어해져서 더 좋은가? 지금부터 10년이 지났을 때 스팅어는 얼마나 좋은 평가를 받게 될까? 사실 저는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아가 이런 스포츠카를 만들다니 정말 전 세계가 다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외국 나가도 외국 기자들이 그럽니다. 뭐 현대기아 요즘 디자인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소리야, 스팅어 디자인 얼마나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스팅어에 대해서는 지금 전 세계가 다 좋은 디자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안 팔리면 더 좋죠. 컬렉터들한테는 더 좋아요. 가격 쭉쭉쭉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50위는 현대 코나 EV입니다. 64대. 아마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팔기 시작한 것 같지는 않고 미디어 시승회라든지 뭐 전시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등록된 게 64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살짝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시승기를 올려보면요, 조회수가 별로 안 나와요. 코나 EV 시승기를 올리고 조회수가 이런데 티볼리 그냥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했을 때 이렇게. 코나 EV에 대해서 인기가 너무 식었는데 이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현대차 왜 이렇게 비싸다고 하나요? 이러시는 분들 계신데, 아니 비싸다고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비싸다고 한다고. 사람들이 비싸다고 하는데 제가 뭐 그걸 그거 비싼 거 아니고요, 그거는 충분히 비쌀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말할 이유가 뭐 있어요? 정말 가격에 자신이 있다면 이건 비싼 게 아니다,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비싼 걸로 착시가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잘 말씀해 주시면 되죠. 아무튼 코나 다른 것들은 모르겠는데 관심이 너무 줄어든 거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49위 쉐보레 볼트 EUV입니다. 88대. 이것도 좀 갖고 와야죠. 아니 쉐보레 이러면 안 돼요. 기다리는 사람이 수천 명이에요. 제발 좀 갖고 오세요. 이렇게 단종돼 버리면 어떡해. 48위는 쉐보레 트래버스입니다. 47위는 KG 티볼리 에어 97대를 팔았네요. 페이스리프트 했으니까 페이스리프트 전 모양인데 사실 소형 SUV라기에는 너무 긴 느낌이 들기도 하고, 티볼리 에어 살 바엔 토레스란 생각도 살짝 들기도 하는데 뭐 취향은 존중합니다. 46위는 제네시스 G80 일렉트리파이드라고도 하고 제네시스 G80 전기차입니다. 112대. 놀랍죠? 가격이 무려 1억인데 1억짜리 전기차를 사시는 분들이 112분이나 계셨군요. 45위는 KG 코란도입니다. 44위는 르노코리아
코리아 SM6네요. 43위는 제네시스 G70입니다. 이번에 연식 변경을 했죠. 그래서 시승회를 다음 주에 합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사실 이거 P라고 해서 부분 변경이라고 코드명이 떴어요. 그래서 부분 변경이라고 생각하고 부분 변경으로 모든 걸 맞췄어요. 시승회까지 한다니까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나온 걸 보면 부분 변경이다 나가자 하다가 아 부분 변경 아니야 연식 변경인가벼 하면서 다시 돌아오는 분위기. 사실 연식 변경이라고 하기에는 바뀐 게 꽤 많습니다. 엔진도 바뀌었어, 휠도 바뀌었어, 실내 공조기라든지 실내 인테리어가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상당히 바뀌었는데 외부를 보면 디자인이 그대로야. 좁았던 뒷좌석 이거 개선이 안 됐어. 그래서 이거를 페이스리프트라고 할 수 있냐? 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페이스리프트라고 개발하다가 말고 연식 변경으로 하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뭐 연식 변경이 됐든 페이스리프트가 됐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좋은 차가 나오면 좋은 거죠. 지금 엔진이 바뀌었습니다. 2.0L 터보 사라졌고요. 2.5L 터보로 바뀌었습니다. 신형 엔진이죠. 잘 바꿨습니다. 이렇게 바뀌어야죠. 출력이 이제는 300마력이 넘습니다. 2.5L 터보로 300마력. 훌륭하지 않습니까? 사실 기존부터 많은 분들이 원했던 그 엔진 이제야 넣어주네요. 내부 공조 장치도 바뀌었습니다. 터치 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요. 기존에는 다이얼이 이렇게 3개 있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다른 제네시스처럼 터치 방식으로 이걸 이렇게 바꿨는데 사실 기존도 꽤 개성있고 좋았던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바꿨나 싶긴 하지만 어쨌든 기존이 약간 올드한 느낌이 있었으니까 미래적으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죠. 자 어쨌든 곧 시승을 할 텐데요. 저는 아마 해외에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작가님이 가셔서 열심히 잘 시승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괜찮은지 객관적인 눈으로 지켜봐 주실 것 같아요. 자 42위는 KG 티볼리입니다. 280대. 티볼리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렴한 소형 SUV가 됐죠. 왜냐면 1883만원. 야 훌륭합니다. 지금 구형이고요.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신형으로 바뀌었죠. 이제 6월부터 판매를 개시하는데 하여간 가격이 깡패인 것 같아요. 가격을 어떻게 이렇게 낮췄나? 일단 엔진을 더 구형으로 바꿨습니다. 1.6L 엔진을 기존에 없어졌던 걸 다시 가져와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구형 엔진으로 바꾸니까 당연히 출력이 떨어지죠. 당연히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면도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격을 낮췄잖아. 그리고 외부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페이스리프트라는데 뭐 이 정도 바뀌었어? 라고 하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을 잘 바꿨어요. 금형을 거의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출 수 있었지. 자 뭐 일단 사골 맞죠? 깡통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렴하잖아. 지금 베뉴 깡통을 보세요. 현대 베뉴 이 차하고 비교됩니까? 사실 경차 같은 차인데 이 베뉴의 깡통 모델이 2130만원 기존에 비해서 훌쩍 올랐죠. 그래서 베뉴하고 비교하면 250만원 차이 납니다. 상당한 차이가 나요. 이 차하고 비슷한 크기 코나 깡통은 2468만원. 물론 코나 깡통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 회사들이라면 최소한 서민들도 살 수 있는 차, 사회초년생도 살 수 있는 차, 상업적으로 회사에서 살 수 있는 차, 이런 가장 기본적인 차를 하나쯤은 갖고 있어야지. 근데 지금 현대가 그런 게 있나? 작년에서 올해 올라오는 사이에 거의 200만원씩 300만원씩을 막 올리고 있는데 지금 GM 트랙스, KG 티볼리까지 이렇게 저렴한 차가 잘 팔린다는 거 이걸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기아가 올릴 때 저게 좀 가격을 낮춰야 잘 팔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쉽게 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41위는 기아 K9입니다. 310대. 40위는 기아 모하비입니다. 318대. 모하비도 단종설이 조금 있던데 저는 단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 멋있잖아요. 이거 단종돼도 군용으로 어차피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단종하지 않고 쭉 갑시다. 39위는 제네시스 GV70 전기차입니다. 327대. 38위는 KG 렉스턴 뉴 아레나. 이름을 왜 이 모양으로 짓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KG 렉스턴입니다. 페이스리프트 했죠. 그런데 판매량이 그렇게까지 드라마틱하게 늘어나진 않는 것 같아요. 뭐 페이스리프트지만 그렇게 디자인이 많이 바뀐 건 아니니까. 지난번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렉스턴 후속 콘셉트카 이렇게 생겼다고 했는데 허머처럼 이렇게 생긴 차 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쌍용 이제 KG라는 회사로 막 태어난 거니까 인내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7위는 현대 넥소입니다. 410대. 36위는 기아 니로 플러스입니다. 462대. 35위는 현대 베뉴입니다. 511대. 34위는 기아 니로 EV네요. 니로 전기차는 500대 조금 더 팔았습니다. 사실 이 차는 코나 EV보다 비싸죠.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코나 EV도 비싸다는 평가를 듣는데 니로 EV는 왜 이렇게 비쌀까? 코나 전기차는 안쪽에 보면 뭐 CCNC라고 해서 요즘 새로운 소프트웨어가 들어와서 웨이브도 볼 수 있고 왓챠도 볼 수 있고 이런 동영상 플레이도 됩니다. 충전하는 동안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정말 편리합니다. 근데 니로는 그런 거 없죠. 근데 니로의 장점이 뭐가 있나? 글쎄 크기가 조금 크다? 그것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 그건 좀 아쉬워요. 어쨌든 니로 코나 EV보다 잘 팔리니까 뭐 할 말이 없긴 한데 가격 조금만 더 낮추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33위는 제네시스 GV60입니다. 598대. 전기차 인기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는 게 눈에 띄시죠. GV60은 지금 출시 이후로 한 번도 판매량이 증가된 적 없고 계속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32위는 르노 코리아 XM3입니다. 777대. 숫자는 좋아요. 행운의 777이네요. 아쉽죠? 아쉬워요.
귀여워요. XM3 정말 좋은 차고요. 하이브리드도 있어. 가격대는 2,080만원부터 시작이야. 디자인도 예뻐. 옵션도 괜찮습니다. 아쉬운 건 홍보. 내 구매 리스트에 XM3도 한번 고려한다는 거, 요거 자체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나올 때 잠깐 반짝하고 홍보하는 것 같더니 출시 딱 하고 나니까 조용. 좀 열심히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분발하시길 바라겠어요. 르노. 31위는 르노 코리아 QM6입니다. 827대. 32위는 현대 소나타 뉴 라이즈입니다. 901대. 뉴 라이즈라는 건 뭐냐? 택시죠. 택시로 판매되는 차가 901대인데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팔립니다. 대기 물량이 상당해요. 지금 뉴 라이즈 주문하면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28위는 기아 K3입니다. 975대. 27위는 현대 아이오닉 6네요. 1117대. 아니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이게 지금 아이오닉 6 나온 지 얼마나 됐어요? 불과 한 6개월 됐나? 지금 신차 효과를 막 누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1000대 아이오닉 6가 지금 재고 할인까지 하고 있거든요. 작년 9월부터 팔았잖아요. 9월, 10월, 11월은 약간 올라갔습니다. 근데 12월, 1월은 전기차 보조금이 잘 안 나오는 때니까 여기서는 좀 떨어지는 거 이해해요. 근데 보조금이 다시 2월부터 나왔는데 그때부터 그냥 계속 갑니다. 그냥 바닥에 붙었어. 마치 내 주식을 보는 것 같아. 구조대는 언제 오는 건가요? 이런데 구조대가 안 와. 아이오닉 6는 원인이 뭡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뭐 택시로 먼저 팔아서? 이런 얘기도 있고, 디자인이 너무 어수선해서? 이런 얘기도 있죠. 공기저항을 낮추는 거 좋은데 공기저항 낮추려고 너무 많은 걸 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 프라퍼시 컨셉트는 괜찮았잖아요. 이건 괜찮은데 왜 아이오닉 6는 이렇게 미워할까? 국내에서 주행거리가 가장 긴 차를 못했죠. 왜냐하면 테슬라 모델 3 롱레인지가 528km, 이 차는 522km. 아슬아슬하게 졌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편에 속한다. 정말 멀리 간다. 이런 게 큰 장점인데 실제 그 장점을 많이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매가 한번 가라앉으면 다시 되살리기 정말 어렵거든요. 좀 걱정되긴 합니다. 이런 상황이면 가격이라도 좀 조정하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이오닉 5 말고 아이오닉 4라고 나오고 가격을 아이오닉 5보다 좀 싸게, 아이오닉 5보다 한 500만원만 싸게 해주면 불티난 듯 팔릴 것 같습니다. 자, 26위는 제네시스 G90입니다. 1417대. G90이 어떻게 1417대가 팔려? 대단합니다. 왜냐면 1억이 넘잖아. 어지간하면 1억 넘는 차가 한 달에 1000대씩이 그냥 팔려. 야, 대한민국 대단합니다. 레벨 3 자율주행 한다고 했다가 지금 약간 뒤로 밀린 것 같은데 레벨 3 자율주행도 빨리 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25위는 기아 니로입니다. 24위는 현대 소나타 D 엣지입니다. 오, 소나타 D 엣지 신차로 나왔는데 24위를 차지했습니다. 기존하고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니고요. 이 차가 5월 중순부터 출고를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 보름 동안 판 건데, 보름 동안 이 정도 팔았으면 많이 판 거죠. 훌륭합니다. 하이브리드도 아직 꺼내지 않았는데 하이브리드까지 팔기 시작하면 한 달에 5,000대 넘어갈 걸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역시 디자인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이전에 소나타 요랬는데 DH, 야, 중요한 변화네요. 야, 진작 이렇게 디자인하시지. 그리고 엔진도 중요하죠. 엔진도 1.6L 터보를 거의 메인으로 가져가는 거, 요런 전략이 아주 잘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나타 화이팅입니다. 23위는 기아 EV6입니다. 1894대. 아니, EV6가 왜 이렇게 떨어지죠? 전기차가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직원들 말로는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전기차 중에서 EV6가 가장 마음에 들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일단 다음 달에는 판매량이 좀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20위는 제네시스 GV70입니다. 2288대. 21위는 현대 아이오닉 5네요. 20위는 현대 D 올류 코나 2448대. 아, 이게 박수 칠 일이 아닌가? 코나가 판매량이 괜찮았어요. 2달 연속 4,000대 넘게 팔았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1,500대가 빠졌잖아요. 4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 빠진다, 요거 좀 문제 있죠. 코나가 갑자기 판매량이 뚝 떨어지는 원인 뭡니까? 뭐냐면 초기에 사전 예약한 사람들이 이제 다 받아간 거예요. 그 다음 사람들이 계약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계약이 많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코나가 왜 이렇게 계약이 안 들어오냐, 왜 즉시 출고라고 하느냐? 가격이 제가 가격 비싸다고 얘기하는 게 뭐 현대가 미워서 비싸다고 할까요? 그럴 이유가 있을까? 그럴 이유 하나도 없고요. 코나는 실제로 비쌉니다. 가장 바닥 모델이 2,468만원이에요. 아니, 소형 SUV인데 스포티지 가격이 2,478만원. 스포티지하고 10만원 차이인데 코나를 사실 수도 있지. 한 급이 더 작지만 나는 그래도 코나가 너무 좋아, 이런 분들은 코나 사실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많을까? 그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가격이 조금 낮아졌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고지고대로 이렇게 말씀드려도 뭔가 이렇게 삐딱하게 들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야, 너 돈 먹었냐?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차 가격이 비싼 걸 비싸다고 하는데 그거 뭐라고 하시면, 코나는 지금 살릴 길이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요. 요거보다 가격이 하나만 낮은 등급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깡통 코나 같은 게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한 적어도 200만원 싼 차가 나와야 됩니다. 시장이 이렇게 반응하는데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들 생각할 땐 그렇지 않으세요? 자, 19위는 KG 토레스입니다. 2463대. 잠깐, 토레스가 왜 여기 있어? 토레스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아니, 토레스가 올해 3월까지만 해도
6,500대 팔았어요. 그래서 와 7,000대 가나 했는데 갑자기 4월에 3,500대, 5월에 2,500대 이러면 안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KG는 지금 신차로 여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이게 여러 차종이 좀 분산되는 느낌이 있어요. 쌍용하면 토레스 하는 이 차 하나로 딱 집중시켰는데 지금은 그게 약간 연해졌죠. KG 하면 떠오르는 차가 지금 요 차도 살려야 되고 요 차도 살려야 되고 이렇게 막 여러 개로 막 분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레스 그런 차가 있었지 참 이런 정도가 되고 있어요. 조금 더 집중해서 토레스 살리셔야 됩니다. 이거 내려가면 안 되죠. 자 18위는 기아 모닝입니다. 2,502대. 17위는 현대 산타페입니다. 2,557대. 산타페 거의 마지막인데 굉장히 잘 팔고 있어요.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타페는 제가 봤을 때는 신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신차 나오고 나서도 그때 재고가 있을 거니까 그때 할인 지금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상도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생겼다니까. 이게 지금 봤을 때는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커요. 이게 기존 산타페하고는 아예 급이 다른 차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싸지려나? 산타페 신형이 다 좋은데 비싸질 거다는 얘기가 있어요. 얼마나 비싸질 거냐? 그랜저보다 비싸질 거다. 그런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이니까 아니길 바라겠고요. 자 16위는 제네시스 GV80입니다. 2,737대. 역시 GV80 잘 팔리네요. 15위는 기아 K5입니다. 14위는 쉐보레 트랙스 크로스오버입니다. 3,396대. 4월하고 비교했을 때 판매량 10% 늘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쉽긴 하죠. 이거보다 조금 더 팔 수 있을 것 같은데, 트랙스는 지금 대기 물량이 상당하다고 하는데 게다가 창원 공장에서 연간 28만 대 생산할 수 있다면서요. 그럼 한 달에 2만 대씩이 쭉쭉쭉 나와줘야 되잖아요. 맞죠? 맞는데 지난달에 보면 수출이 무려 15,000대. 수출을 어떻게 15,000대를 했지? 대박입니다. 해외에서 트랙스 인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진짜로 2만 대 생산해서 15,000대를 해외 팔고 국내에는 지금 3,300대만 판다는 얘기예요. 상당한 인기고 상당한 상품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나라 트랙스 가격이 조금 싸서 지금 미국이나 다른 시장에 비해서 트랙스가 더 저렴하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파는 것보단 해외에 파는 게 더 이득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배정을 조금 적게 하는 것 같다고 GM 쪽에서 얘기를 해요. 잠깐, 조금 덜 남더라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배정 좀 더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물이 계속 들어와 있는 거 아니거든요. 물 들어올 때 노져야 돼요. 지금 열심히 좀 노져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3위는 현대 펠리세이드입니다. 3,553대. 10위는 현대 스타리아입니다. 3,567대. 11위는 현대 캐스퍼네요. 4,064대. 야 캐스퍼 올 들어서 최고 높은 월간 판매입니다. 지난달하고 비교했을 때 20% 늘었어요. 캐스퍼가 이렇게 판매량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할인을 많이 해주고 있고요. 1년 내내 할인을 해주고 있죠.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 재고 물량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골라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연식 변경하면서 새로운 트림을 내놨습니다. 디 에센셜 라이트라고 하는 트림을 내놨는데요. 이 에센셜 라이트라는 트림은 소비자들이 좋아하는 품목을 다 모았어요. 그래서 가성비 트림으로 다시 만들었는데 그 가격이 1,490만원. 이 정도 가격이면 훌륭하죠. 거기에 할인까지 들어가면 이건 진짜 훌륭합니다. 저희 PD님은 이 캐스퍼를 2천만원 넘게 주고 사셨던데, 캐스퍼처럼 이렇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뭔지 이런 걸 계속 바꿔가면서 상품성도 개선하고 그리고 또 온라인에서도 팔고 할인도 뭐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건강한 거죠. GGM이 이런 걸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현대도 이런 식으로 좀 더 활발하게 자동차를 팔아줬으면 합니다. 인터넷도 적극적으로 이용해주면 좋겠고요. 네, 캐스퍼까지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10위권입니다. 10위권 안에 들어갔으면 엄청 잘 팔린 차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차가 10위권인지 살펴보시죠. 네, 10위는 현대 투싼입니다. 4,241대. 투싼 요즘 분위기 정말 좋습니다. 지금 3개월 연속으로 4,000대가 넘게 팔고 있어요. 작년에는 1,000대 수준이어서 이거 망했습니까? 이랬었던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역시 잘 만든 차, 소비자들이 계속 좋아해 주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9위는 기아 K8입니다. 4,487대. 역시 K8. 네, 이럴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잘 팔리죠? 잘 만든 차는 배신하지 않는다니까요. 자 8위는 기아 레이입니다. 4,576대. 레이가 왜 여기 있지? 레이 판매량은 내려오질 않습니다. 지금 캐스퍼 나오면서 레이가 안 팔릴 줄 알았는데 훨씬 더 많이 팔리고 있어요. 레이 페이스리프트도 성공적으로 한 것 같고요. 레이 전기차까지 나오게 되면 전기차의 좋은 이미지가 더해져서 레이 자체도 더 많이 팔리지 않을까, 경차 혜택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차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차라면 당연히 밴으로도 쓸 수 있고 짐도 실을 수 있고 슬라이딩 도어도 있고 가족들이 육아용으로도 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잘 돼야죠. 레이는 완전히 좋은 차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사업자들도 경차 혜택으로 부가세 환급
값도 받으니까 아마도 레이 많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자, 7위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4,701대. 와, 제네시스가 이렇게 팔려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자동차인데 이렇게 비싼 차가 우리나라에서 계속 4,000대를 넘게 팔고 있다. 아, 대단하죠. 6위는 기아 셀토스입니다. 4,792대. 셀토스 얘는 왜 여기 있지? 지금 신차들이 수없이 나오잖아요. 신차들이 계속 소형 SUV의 경쟁자 뭐 셀토스 계속 거라 하면서 막 나오고 있는데, 근데 판매량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네요. 올해 벌써 2만 대 넘게 팔았습니다. 경쟁차하고 지금 비교해보면 어떤 부분은 경쟁차가 더 우월한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밸런스나 가성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쟁자보다 약간씩 모든 면에서 더 우월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유 없이 많이 팔리는 차는 없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5위는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6,185대. 야, 스포티지 대단하네요. 뭐 디자인에서도 마음에 든다는 분들도 많지만 스포티지는 사실 이 크기에 이 가격, 이런 차가 드뭅니다. 지금 말씀드렸지만 코나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코나하고 지금 10만원 차인데 여기다가 가솔린 있죠, 하이브리드 있죠, LPG 있죠, 디젤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다 있어. 셀토스 사려다가 셀토스하고 가격 차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여기로 갈까? 라면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자동차, 당연히 또 잘 팔릴 수밖에 없겠죠. 확실히 SUV는 기아가 꽉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포티지는 지금 신형이 출시한 지 2년이 됐는데, 야, 2년 동안 봐도 지금 경쟁차에 비해서 확실히 신차로 보여요. 지금 소형 SUV들 막 나오지만 스포티지가 구식이다라는 느낌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굉장히 최신의 느낌이 드네요. 자, 4위는 기아 소렌토입니다. 6,499대. 지금 페이스리프트가 코앞이거든요. 페이스리프트가 코앞인데 이렇게까지 팔리는 차는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소렌토는 대단한 차죠. 크기면 크기, 실내면 실내, 7인승면 7인승, 뭐 실내 인테리어의 고급감이면 고급감,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죠. 게다가 파워트레인도 하이브리드가 있잖아요. 하이브리드가 가장 인기가 많다고 하는데 얼마 기다려야 되나? 아직도 16개월 기다려야 됩니다. 아니, 정체가 뭐야? 뭐 이렇게 잘 나가? 3위는 현대 더 뉴 아반떼입니다. 아반떼는 6,556대를 팔았네요. 아반떼 원래도 디자인 좋았는데 더 좋아졌어요. 판매량도 꾸준히 거두고 있고요. 가성비로서도 현대에서 경차를 제외하면 아반떼가 가장 저렴한 차죠. 1,997만원, 3만원 빠지는 2천만원. 가성비면 가성비, 디자인이면 디자인. 와, 이거 아반떼 이길 차가 있을까? 사실 이 정도 판매량이면 페이스리프트 할 이유가 없다 싶은데, 사실 미국에서 판매량이 조금 줄어든 게 좀 걱정이긴 해요. 미국에서 새로운 디자인의 아반떼 아직 팔기 시작 안 했는데 미국에서도 꼭 성공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2위는 기아 카니발입니다. 6,695대. 카니발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누적 판매량에서도 카니발이 2등입니다. 카니발은 내려올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거죠. 페이스리프트 앞두고 있지만 페이스리프트가 뭔데? 이게 뭐 필요해? 아니, 이게 디자인으로 사는 차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넉넉하게 탄다 라고 하면 사실 카니발을 만한 게 없을 수도 있죠. 버스 전용 차선 타겠다, 그래도 카니발 만한 거 없고, 학원차, 회사차, 택시, 사업자 환급 받을 수 있는 차, 뭐 여러 가지로 놓고 봤을 때 카니발 만한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모든 면에서 카니발이니까 당연히 잘 팔리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페이스리프트를 앞두고 있는데 페이스리프트 하면 하이브리드도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혹시 그랜저를 이기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1위 어떤 차일까요? 두구두구두. 아니, 뭐 그럴 이유가 없나? 1위는 현대 D-올류 그랜저입니다. 11,581대. 와, 대단합니다. 와, 대박. 그랜저 11,500대. 이게 뭐 이런 숫자가 있어요. 7세대 그랜저 나오고서 지금 사상 최고의 기록을 매달 깨트리고 있습니다. 11,500대는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 싶어요. 10,000대 넘는 것도 사실 놀라운 일이거든요. 2등이 카니발이잖아요. 2등 카니발이 6,700대 팔았는데 지금 그거보다 거의 2배를 판 거예요. 현대 플래그십이잖아요. 가격도 가장 비싼 차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팔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렇게까지 인기 있으면 소비자들한테 좀 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랜저에 여러 가지 불만 나오는 거, 결함 문제 나오는 거, 이런 것들 제대로 좀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면 소비자들한테 참 감사합니다. 그랜저는 특별 서비스 팀을 운영해서요, 문제 있으면 바로 저희가 픽업 가고 검사해서 알아서 딱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증 서비스 만들겠습니다. 기존에는 있는 보증만 해줬는데 이제는 정말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엔진까지 교체해 드릴게요. 보증을 더 연장해 드릴게요. 고객님들 가는 골프장에 특별 예약해 드릴게요. 파인다이닝 쿠폰 드리겠습니다. 호텔 숙박권 드릴게요. 뭐 이런 것들 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잘 팔리는데 뭐 굳이 그렇게 하겠나 싶긴 하네요. 어쨌든 그랜저 지금 수출 거의 안 하고 있죠. 이제 중동에 막 팔기 시작했는데, 사실 뭐 중동에서 판다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니죠. 지금까지는 국내 전용 모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국내 소비자들이 정말 만족하고 있느냐? 지금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불만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동 꺼짐도
경우도 있죠. 전방 충돌 방지 오류가 있어서 갑자기 차가 멈추죠. 뭐 언덕에서 갑자기 뒤로 밀리죠. 도핸들 결함 있죠. 게다가 뭐 블랙 잉크 에디션은 갑자기 엠블럼이 검정색이었는데 갑자기 보라색이 됐어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오류도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니까 소비자들 생각에는 우리가 봉이냐? 이게 수출 안 하니까 뭐 차를 뭐 막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러면 안 되죠. 제가 봤을 땐 그랜저는 정말 잘 만든 차입니다. 크기라든지 디자인이라든지 뭐 성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능들, 뭐 뒷좌석이 막 뒤로 기울잖아요. 정말 잘 만든 차인데 여기서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아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더라도 그걸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아니 에러가 없을 순 없죠. 근데 에러를 잘 관리할 수는 있죠.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튼 그럼에도 그랜저 축하드립니다. 1등. 와, 역시 그랜저. 작년까지는 판매량이라는 게 조금 무의미했어요. 왜냐면 생산량이 부족하니까 생산을 많이 하는 회사가 그냥 판매량이 높은 거야,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 올해부터는 더 이상 그런 상황은 아니죠. 생산량은 이제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자동차 회사 간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직도 계약이 남아있다는 거. 계약이 이미 쌓여있는 걸 좀 소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자동차가 덜 팔리게 된 건지 아니면 전하고 비슷한 건지 이걸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납기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작년에는 납기가 대부분 1년이 넘었죠. 근데 지금은 전 차종들을 놓고 봐서 3개월 이상 걸리는 차들 별로 없습니다. 주문하면 3개월 안에 받거나 심지어는 한 달 안에 받거나 이런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계약수가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일 텐데, 지금 이 속도로 가게 되면 연말쯤 되면은 받아놓은 계약이 다 끝나게 될 겁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정말 거의 들어오는 거에 맞춰서 차를 만들게 될 텐데 살짝 걱정스럽기도 하고, 그 전에 품질 관리 잘하고 정말 좋은 신차들을 잘 공급해서 업계가 좀 활발함을 잃지 않도록 잘 움직여지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